엄마는 나를 시스터일까? 여러분의 엄마는 자기애적인 성격 정의의 특성을 보이는가? 여러분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모양이 있는지 점검해보자. 공공장소에서 엄마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나의 외모에 관해서 엄마가 과하게 평가하는가? 나의 신체에 관해서 엄마가 부적절할 정도로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순간이 있는가? 엄마가 나와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가? 엄마가 어느 날 내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또 어느 날은 냉담하게 대하거나 거리를 두는가? 엄마가 나의 관심사를 지지하거나 나를 응원해 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성취를 보이면 태도를 바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엄마가 물어본 순간이 있는가? 나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엄마가 내게 오는 주목을 빼앗아서 본인에게 향하도록 한 때가 있는가? 성장 과정에서 그 나이에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임에도 엄마가 총기를 준 경험이 있는가? 나를 시시즘은 보통 수백 드라마의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는 다른 일보다도 극단적인 상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자격을 갖춘 상담 전문가만이 성격증이라는 공식診断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질문들은 여러분의 엄마가 나를 시즘이라는 스펙트럼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질문은 앞에서 언급된 성격 특성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를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맞춰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엄마가 다른 자신의 일부러 동기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를 향한 엄마의 비난은 자기 혐오의 투사는 결론에 이른다. 모두 너희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엄마. 앞에서 언급한 에리카를 기억하는가? 에리카의 엄마는 통제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딸을 억압했다. 그리고 에리카를 자기적인 공급원으로 잡아두었다. 에리카의 엄마 린다는 싱글맘으로 딸이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딸로 두지 않았다. 린다는 에리카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했다. 특히 다른 사람들 눈에 모든 관계가 어떻게 인식될지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신경을 썼다. 그녀는 딸을 고유하는 생각과 감정을 지닌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부로만 생각했다. 린드는 지역교회에서 여성 성직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린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자신의 딸에 대한 린드의 기도로 커졌다. 독립할 기회를 빼앗긴 딸. 에리카는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를 사귄 일을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다. 엄마가 그 끔찍한 반응을 보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리카의 예상대로 린다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가니는 딸을 경멸하며 남자친구가 오직 성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믿게 했다. 린다는 딸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했다고 비난했다. 린다는 에리카를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굴욕적인 검사를 받게 했다. 에리카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일로 감정이 무너진 에리카는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업무를 실망시켰다는 수치심 때문에 집을 떠날 수도 없었다. 그 해가 끝날 무렵 에리카는 다른 주위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 대학생활이 독립과 자유를 얻을 기회라고 믿었다. 그런데 엄마도 함께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생활 초기에는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주말마다 엄마가 학교 근처에 빌린 아파트로 갔다. 에리카는 자유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냈다. 엄마는 에리카를 계속 감시했다. 딸이 수업 중임을 안에서도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에리카는 어리게 시간을 내어서 학교에서 또리어 남성을 만났다. 모두 네가 자초한 일이야. 어느 날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허비는 에리카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기숙사 건물에 들어서 작은 에리카를 계단 쪽으로 밀치고 성폭행했다. 제발 멈추라고 에리카가 몇 번을 거듭 외우는 후에야 그는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던 에리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에리카를 데리러 학교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집으로 도는 내내 땅을 장미라고 욕하며 네가 자초한 일이니 그런 일을 당해서 하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엄마는 에리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식구도 없는 더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에리카는 엄마에게 어떤 공감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성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버려졌다. 이 어머니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엄청나게 고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는군요. 자, 제대로 알아야 방어할 수 있다. 나르시스트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여러분의 엄마가 나르시스트 여러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알려는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적인 행동은 미묘하게 드러날 수 있다. 게다가 여러분 곁에 있는 나르시스트가 엄마라면 그녀는 정면 측면에서 권력의 우위를 점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엄마는 딸에게 평생 자기 이야기를 해왔으므로 여러분의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나르시스트 프로파일. 나르시즘에 관해서 많이 알아야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가 공동체적인 나르시스트라면 여러분의 엄마가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볼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엄마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성격장애 여러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욱이 들어버진 한계를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체적인 나르시스트. 공동체적인 나르시스트라니 누가 봐도 모순적이지 않은가? 저런 나르시즘은 꽤 복잡하게 헷갈리며 는 개점이다. 모두 타인을 이르고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지 가장 싫은 지가 나르시스트가 목사일 경우다. 상처 입은 나르시스트에게 교회 수장이 되는 일보다 더 나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게 3명의 내담자가 있었는데 모두 나르시스트 목사의 딸이었다. 목사라는 직업은 자기적인 공급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통제력을 행사하고 또 찬사를 받는다.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신앙심까지 더해지면 대성공이다. 소셜미디어도 추가해보자. 엄마가 목사의 나르시스트라면 또 막대한 숫자의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수단까지 소유한 셈이다. 자기가 지역사회에 선행을 해볼 때마다 보상이 주어진다. 사람들은 감사와 수용, 존경의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그녀를 따르는 교구 주민들은 그녀의 행동을 모방까지 하게 된다. 그래요. 여자 목사님들이 그럴 경향이 많겠죠. 내현적인 나르시스트는 알아차리기가 가장 힘든 유형이다. 곁에 와서 손목에 찬 롤렉스식이 얼마나 썼는지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사람은 쉽게 눈이 된다. 하지만 파지장의 한 곳으로 당신을 내려서 자신이 당한 자동차 사고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늘어놓는 사람이 나르시스트로서 인식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 내현적인 나르시스트는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영혼으로 은밀하게 잘한다. 좋은 곳에서 일자리 제한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무심코 빗물을 탁자에 올려놓을지 모른다. 그리고서 막상 당신이 칭찬을 건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들은 내게든 편지로 주의를 끌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비난할 것이다. 그들은 칭찬을 내돌려받고자 억지로 사람들을 칭찬한다. 이때 그들이 건네는 칭찬은 어려위처럼 조건적이거나 애매하다. 가정을 더 진하게 하면 더 예쁘겠다. 나는 학교에서 항상 A를 받게 되는데 네가 C에서 B를 거둬도 나는 괜찮아. 일반적으로 나르시스트가 피해자 역할을 하려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연적인 나르시스트는 이를 능숙하게 해낸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유형이 가장 해로운 동시에 가장 명백하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공감 능력이 가장 부족한 나르시스트일 것이다. 이들은 통제 욕구가 강하고 편집증이 더 잔인하다. 이럴 때면 앞에서 언급했던 도나가 마침내 엄마 집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도나의 엄마는 이삿짐 박스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더너가 이유를 묻자 엄마는 몸에 숨기기에 적당한 크기 전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상담 회기 내내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내담자들을 만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흘려질지 이미 알고 있다. 마침내 전화기를 확인했을 때 자신의 엄마가 50분이라는 상담 시간 동안에 무려 148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는다. 악성 나르시스트가 경험에는 폭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네가 나를 어떻게 오늘도 비난할 것이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엄마는 딸에게 잔인하고 비열한 말을 하고서는 공부원이 필요하면 딸의 용서를 기대한다. 네가 나를 너무 화나게 해서 통제를 걸려나가 미안하다는 식으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거짓 사과를 한다.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 생각,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로 만든다. 사실 사람들은 나르시스트가 되어버린 것이 소셜미디어의 책임이 아니다. 생각터 나르시스트는 모두 외향적이다. 흔히 나르시스트는 교활하고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 저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르시스트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들여봐야 한다. 누군가로 인해서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거나 며칠 같은 기운이 나가는 저희를 기다려보자. 직관한 당신이 놓친 무언가를 말해준다. 생각 3. 나르시스트는 모두 자존감이 낮다. 나르시스트들은 자존감이 낮다는 문장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적 장애에 이르는 경로가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위 문장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생각 4.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건강한 건의를 맺을 수 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건강한 건의를 맺으려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어줘야 한다. 생각 5. 내가 나르시스트를 바꿀 수 있다. 나르시스트는 바꿀 수 있다는 헛된 희망 때문에 수많은 딸들이 엄마 곁을 아주 오랜 시간 지킨다. 딸들은 엄마가 바뀌길 바란다. 마침내 엄마가 자신에게 준 상처를 사과하면 딸은 자신이 온유함을 느끼게 되리라고 희망한다. 하지만 엄마는 변하지 않는다. 엄마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무기를 선택하는가? 엄마는 바뀌지 않는다. 나르시스트, 그들은 어떤 무기를 선택하는가?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은 내면 깊이 상처 입는다. 엄마는 딸의 정상적인 정서를 들어방해하는 방해의 구원일 뿐이다. 딸은 곧 들이닥칠 혼란한 속수무책에 들며 극도로 경계하는 상태에 머문다. 혹은 엄마의 학대 목표물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투명해져야 한다. 딸들은 자신의 열정을 신뢰하지 못한다. 보통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또한 자기 정신과 발달시킬 기회가 없으므로 성인이 되었을 때 절망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이는 상대방의 통제권을 쥐어주는 일이다. 딸들은 엄마에게 공농발작, 습식, 장애, 편두 등을 일으킬 정도의 비난을 받았을지도 못한다. 자기 감정의 의미를 줄 모르고 양력자의 감정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정서 발달을 방해받는다. 이제 나르시스트 엄마가 선택한 무기들을 살펴보자. 친구 같은 엄마라는 함정. 나르시스트에게 타인의 경계는 행사하고 싶은 통제력을 막는 장애물이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딸에 관해서라면 지켜야 할 규칙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밀도 없고 엄마가 물어보기에 너무나도 개인적인 질문도 없다. 사생활이 없으므로 딸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법을 터득 하게 된다. 그리고 엄마의 욕을 모두 받아들인다. 엄마의 욕을 응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 엄마의 분노를 마주하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나르시스트 엄마가 딸에게 행사하는 통제의 수준은 파괴적이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자신의 통제를 걸어먹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필요한 만큼 자기애적인 공급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필요하면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는 딸이 있다는 사실은 엄마가 가장 강력한 마약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바로 지속적인 관심과 인정이다.
모녀 관계에서 경계가 없으면 서로의 역할이 모호한 상태로 고인다. 이렇게 잘못 고인 모녀 관계에서 다른 엄마의 친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심지어 엄마가 보살핌을 받는 존재라 느낄 수 있게 다이 보호도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다른 아직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른들의 이야기나 상황이 어릴 때부터 노출을 될 수 있다. 이는 딸의 어린 시절을 빼앗는 셈이다. 딸은 천진난만하게 행동할 수도 없고 아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도 받지 못한다. 많이들이 겪는 심리 문제의 근원은 대개 수치심이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수치심을 느낀다. 수치심은 사회의 규범이 확실하게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일 수 있다. 수치심이 독이 되는 것이 우리 일상의 기본 감정으로 굳어질 경우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아이에게 전력적으로 수치심을 안겨줄 것이다. 그래야 아이가 수치심을 피하려고 엄마를 우선시하고 엄마의 모든 영혼을 따르기 때문이다. 존재만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보다 타인에게 완벽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나르시스트 엄마는 독이 되는 수치심을 안겨주는 데 달인이다. 그녀에게는 딸의 의견과 생각, 자신감 그리고 정체성까지 서서히 도려낼 시간과 동기가 충분하다. 나르시스트 엄마가 이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모든 힘을 갖게 된다. 다른 무방의 상태로 공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엄석달성 못한다. 결국 엄마가 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게 된다. 아들에게 내면화된 수치심은 개인이 행동으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치심은 만성적인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과 같은 삶의 고난과 투쟁으로 이어진다. 절대의 수치심을 내면한 딸은 타인에게 쉽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수치심이 딸의 반항을 유도할 수 있지만 다른 엄마를 강하게 몰아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행동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딸은 그 반항심을 내부로 돌려서 자기 행동이나 약물 남용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적절한 느낌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이런 행동 패턴이 같이 되면 딸은 엄마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통제, 나르시스트의 뿌리. 나르시스트의 모든 행동은 통제의 뿌리를 두고 있다. 통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나르시즘이라는 가면이 벗겨졌을 때 그 뒤에 숨어있는 취약한 모습이 드러날 일이 없음을 의미한다. 통제는 나르시스트가 해결책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공급원을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르시스트 통제력을 손에 넣어서 자기의 손상을 피하려 한다. 이는 나르시스트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의 동기이다. 취약한 자존감을 얻어내며 이것은 나르시스트들이 비관이나 실패에서 비롯한 상처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통제력을 얻게 된 과정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애초에 딸은 자신에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엄마가 관계를 망칠지도 모르는 위험 부담 없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할 때도 상관없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딸이 독립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정성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이 아닌 엄마를 지켜보는 일이 너무 불안하기에 엄마가 다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르시스트는 대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려고 애쓰는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갇혀 있다. 경쟁은 나르시스트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믿음을 공고하게 하는다. 경쟁에서 질 때조차 엄마는 자신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는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경쟁에서 지면은 그는 변명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겠다. 딸이 편법을 쓴 것이다. 경을 늘어놓으며 결과를 무시하기 십상이다. 또 경쟁에서 이의는 경의 결과는 아주 명백하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보고 들어오는 길, 집에서 집까지 달리는 경주에서 이길 때조차 우울감을 느낀다. 결과 모든 상황을 지나치게 자기 중점으로 바라보는 자기 편향은 공고해진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모든 여성을 경쟁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여성을 존중할 줄 모른다. 왜냐하면 다른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위협하는 존재로만 보기 때문이다. 딸이 성장하면 딸 역시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기에 엄마는 확실하게 이 위협을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악순환이 영원히 반복이 된다.